네, 시황센터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MI큐브 솔루션 새내기주죠. 141%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프로와 에코프로 HN, 오가닉 코스메틱이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 넘게 급등을. 반면 하락하는 종목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있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하한가까지 내려갔고 모비스도 27% 넘는 급락을, 파워로직스도 27%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크게 밀렸다가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현 구간에서는 주말 새 때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 일단은 좀 피해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마감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 들어보기 전에 이번 주는 가장 핫한 게 초전도체 관련주였잖아요. 여의도에서도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네, 항상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여러 섹터로 이제 파생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 관련, 뭐 변압 관련 뭐 이슈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시각은 좀 한 달 정도 좀 미뤄졌죠.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초전도체에 따라서 그동안 2차 전지를 몰렸던 수급이 초전도체로 몰렸네. 그럼 여기서 요즘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겠다는 얘기는 하나둘씩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막 한 곳으로 강하게 몰리기보다는 초전도체라는 이슈도 좀 사라지고 나서 정말 펀더멘탈 단이라던가 실적 단으로 다양하게 퍼지게 된다면 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해 오늘 종목을 하나 매수해 볼게요. 마감에 어떤 종목을 베팅할지 두 분이 선택한 종목 보시죠. 뉴로메카와 지아 이노베이션을 갖고 오셨는데요. 일단 임순재 대표님의 지아 이노베이션, 바이오 네. 쪽인가요? 네, 바이오기 회사죠. 네, 어떤 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융합 이제 단백질을 이용한 이제 차세대 면역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개발 이제 신약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3월달에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뭐 상장된 지가 아직 뭐 한 5개월, 4, 5개월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회사에서 이제 특히 그 밀고 있는 게 이제 GI301이라는 이제 물질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용 이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걸 YH35324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현재 임상 1B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6월에 유럽 알레르기 임상 학회에서 일단 임상 1A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도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유한양행으로 넘겼고 이걸 유한양행이 다시 얀센으로 이제 기술 이전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지금 뭐 이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알레르기 치료 물질을 유한양행으로 넘겼고요. 뭐 유한양행도 이 물질을 좀 더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아마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다시 넘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현재 나와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에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이제 오늘부터 코액트 이제 헬스케어 액티브 ETF라는 걸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된 28개 종목을 지금 편입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 편입 비율이 4.38%로 상위 10개 회사 안에 들어갈 만큼 편입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뭐 연기금은 7월 13일 이후에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9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한 23,000원대 그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보다 약간 눌림목 있는 2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메카인데 오늘 보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네. 로봇주들이 올라줘요. 네, 보니까 이제 아까 12시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이제 미국 연구기관과 미래차, 로봇이랑 이제 반도체 첨단 기술을 이제 교류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수급이 크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사실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정부기관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면은 네. 하반기 때부터는 확실히 이제는 중국이나 이제 북미 쪽, 일본 쪽에 대한 시장을 하나둘씩 선점해 나가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이제 굉장히 로봇 기술 중에 협동 로봇의 최고봉에 있는 환학이 실적 발표했을 때 굉장히 꺾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서 그만큼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술도 점차적으로 그만큼 기술력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은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오늘 가져온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이제 큐렉스와 최근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보다는 이런 수술용이나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가 워낙 미세한 기술을 좀 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일본 업체들이 훨씬 더 좀 기술력이 좀 높은 반면에 그만큼 이번에 뉴로메카가 큐렉스랑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좀 증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드는 이제 그만큼 로봇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 대부분 로봇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아마 하나둘씩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T-로보틱스나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물류 로봇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는 뭐 F&B나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넘어서 최근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와의 제휴를 MOU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공급 계약들이 향후에 뭐 올해 하반기쯤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로봇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로메카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네, 맞습니다.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8,000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뉴로메카는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시장 보시면 보합에서 조용히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마저도 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는 EV 첨단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전에 이제 화요일이었죠. 2차 전지주들이 막 급등할 때 EV 첨단 소재도 같이 올라줬었어요. 리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장 3.91% 올라주고 있고요. 여기에 구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느 정도 주가 바닥 끝난 걸까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요?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일단 EV 첨단 소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이제 묶이면서 이제 좀 움직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서 대만의 이제 프롤로지움이라는 이제 전고체를 이제 생산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프랑스에 이제 공장 신설을 할 때 한 15억 유로 정도를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2026년도서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프랑스에서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프롤로지움의 EV 첨단 소재가 한 850만 달러, 그러니까 지분으로는 한 5.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공장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롤로지움은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작년에 한 5천만 달러 정도 투자할 만큼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아마 뭐 유럽 내에서 뭐 공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EV 첨단 소재가 원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PCB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 향후에 이제 개선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아마 좀 더 지켜보셨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가 바닥이 끝난 것은 아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EV 첨단 소재고요. 네이버 볼까요? 8월에 네이버 이야기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공개 기대가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 1.12% 상승. 크진 않지만 다시 어느 정도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데 네이버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화진 과장님이 네이버를 마감을 산다로 갖고 오셨다가 제작진에게 도리어 다른 종목 갖고 와라라고 거부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사실 뭐 이번 네이버 실적은 사실 기대는 했었습니다. 카카오는 좀 아쉽긴 했었지만은 이미 구글이나 메타에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이유가 그만큼 검색 광고에 대한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습니다. 광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는 의미고 일반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지출을 많이 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플랫폼 업체들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 구글이 MS를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가져갔던 이유는 얘네 곧 바드를 출시를 했었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이버도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 둘씩 새로운 MS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한국어 서비스 차원에서는 다른 구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충분히 일반 뭐 유저들이나 구독자 수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서비스를 통한 검색 광고 플랫폼에 대한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24일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 게 물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사우디 네온시티에 관련된 디지털 혁신 산업에 대한 수조 원 따의 수주가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8월이 될지는 9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AI와 관련된 검색 플랫폼에 대한 성장에서 여기서 더해서 이제 그 사우디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씩 잇따라 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더 많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네이버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주가 날개 달 것 같다라며 마감에 사도 된다라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이브 볼까요? 하이브가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뉴진스 컴백하고 노래도 지금 차트인이 됐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이번 노래는 예전만치 못하네라고 다른 레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틀렸습니다. 이번에 뭐 빌보드 차트인도 어김없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이브가 오늘 10% 가깝게 급등하고요. 27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최근에 뭐 JYP밴드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한번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 시장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더 엔터주들을 끌어내렸었는지 하이브의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동안 이제 엔터주들은 이미 작년에 이제 콘서트가 새로운 매출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한 단계 벨업이 됐었던 거고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중국 쪽의 콘서트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대한 콘서트 매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남성 그룹이 2020년 이후에 정말 몇 년 만에 나오는 신인 아티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이미 교체에 대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신인이 데뷔를 하고 그동안 있었던 컴백 무대를 가지는 무대들이 대부분 3분기에 좀 몰렸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K-화장품,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선점했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K-엔터가 시장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K-뷰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K-엔터가 이제 북미 시장이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 이거는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 레이블 시스템이 계속 꾸준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측면에서 옛날 엔터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하이브 오랜만에 장대 양봉 나와줬습니다. 10%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TI 보겠습니다. 리플로우 장대 수주 이야기가 나왔고 HMM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좀 반도체주들이 좀 밀리고 있는데 STI는 힘을 잃지 않고 5.41%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투심이 또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안에서 STI의 강점은 뭘까요? 일단 뭐 지금 오늘 얘기 나왔듯이 이제 네. 이런 뭐 계속 이제 장비 HBM3용 이제 장비의 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플렉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3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판을 적층하면서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이제 적층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접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뭐 HBM3에 대한 뭐 기대감은 뭐 향후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뭐 HBM3에 대한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향후에 이 시장 자체는 매년 뭐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HBM3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나중에 이제 차세대 아마 D램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HBM3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향후에 이제 차세대 D램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TI 장비 수주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 계속 눈여겨보자라면서 의견 받았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량은 크진 않습니다. 양시장 밀리고요.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